제가 9월만 해도 이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이 성적을 수능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언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 벼락치기를 성공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수능을 치는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 경험담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내신 성적이 1점대였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영어는 1등급이었는데 나머지가 4등급, 5등급 이랬습니다. 그러면 정시로 대학교를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지망하는 대학교가 한국해양대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제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 그냥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시를 지원하는 시즌에 어떤 다른 대학을 알게 됩니다. 농협대학이라고 전문대인데 졸업을 해서 농협 쪽과 연관되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과를 가질지 모르겠어서 그런 식의 취직과 연관되는 대학교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학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취직과 연관된다는 점은 똑같은 건데 이게 분야가 반대인 거잖아요. 자꾸 머릿속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살았고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에 있었고 나중에 취직을 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생소하고 낯설어서 마음속에 농협대학이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학 지원해야지 하면서 이제 수시를 쓰려고 봤는데 농협대에 수시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수시 모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놔두고 정시를 치는 게 맞나? 만약에 망하면 재수하는 건데, 내가 만만하게 갈 수 있었던 곳조차 못 가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혹시 농협대를 못 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수시 지원할 때 막 10개, 막 50개, 100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때 단 한 군데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담임쌤께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막 초조해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쓰냐고. 너는 지금 쓰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안 쓰냐. 이렇게 어느 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정시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선생님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담임쌤께서 알았다고 하시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9월 시험을 쳤는데 9월 시험이면 수능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평가원 시험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성적이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등급 컷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등급 컷으로 봤을 때 영어는 1인데 똑같이 나머지는 그냥 4, 5인 거예요. 와,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다. 나 지금 재수하게 생겼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저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등급을 합쳐서 7등급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국어 공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해양대학교는 정시로 갔을 때 그 당시에 국어를 안 받고 농협대학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겹치는 것 먼저 해결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가지고 국어를 못 했는데 먼저 수학은 요즘에는 수학 문제가 뭐 두세 문제 어렵고 나머지는 쉽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수능을 칠 때는 전반적으로 수학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맨 앞장이 쉬웠고 주관식의 초반 몇 문제 쉽고 나머지는 좀 어렵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30점대였는데 3등급이었어요. 어떤 고2 때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이었는데 계산을 해본 거죠. 첫 장 다 맞고 그 쉬운 문제, 기본 문제 다 맞고 확률과 통계 문제를 다 맞추면 몇 점인지를 따져봤더니 대략 40점? 예, 나름대로 꽤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찍어서 맞추는 것과 제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노려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맞출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잘 나오는 부분 중에 공부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승산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수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때 어려웠는데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태의 3등급이라서 표준 점수가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영어야 뭐 1등급이었고 탐구 과목이 정말 답이 없었는데요. 탐구를 4개 중에 잘 본 걸 뽑아봤자 뭐 4, 5등급이었어요. 그 중에도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탐구의 전 과목을 풀어본 겁니다. 그냥 노베이스 상태로.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건 진짜 안 풀리는데 어떤 거는 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랑 정치였어요. 지금은 정치 과목이 따로 나와 있진 않죠. 아무튼 그랬는데 사회문화도 이제 가만히 풀다 보니까 굉장한 말장난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거는 양 자체는 증가한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말장난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탁 익히고 나니까 그 코드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성적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 사회문화는 1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좀 힘들었는데 정치는 나름대로 암기 과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10년치 기출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왼쪽에는 교과서를 펴놓고 오른쪽에는 10년치 기출 문제를 뽑아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단원별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어느 단원이 잘 나오냐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나오는 데서만 나오고 안 나오는 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원 플러스 발을 정자가 많이 그어져 있는 단원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한 특정 문제가 어떤 표였는데 출제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턴을 보니까 제가 시험을 칠 때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안 돼서 수능 전날까지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표가 나올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능 시험장에 가면서 그 표를 외웠어요. 제가 그날 수능 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문제가 나올까 말까 였습니다. 밥 먹고 영어를 치고 그 탐구 과목을 받고 나서 시험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9월만 해도 이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이 성적을 수능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그 2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거의 슈퍼맨 상태로 인간을 초월한 상태로 공부를 했어요. 거의 틈이 없이 집중을 했고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라치면 쉬다가도 바로 공부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0.1 정도의 부정적인 마음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봐도 제가 다른 사람이 돼 있었고 학습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남았습니다. 국어 시험은 약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국어 시험은 공부해도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칠 때 집중 잘하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수능을 치면서 이제 국어 시간에 처음에는 머릿속에 초록색이 가득했어요. 농협대. 근데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초록색이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국어가 끝나고 나니까 아, 농협대는 아니다. 해양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안정적으로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긴 했지만 정시로 학교를 갔고요. 심지어 제가 그 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100일 조금 넘은 기간이 남은 건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합 7등급을 올린 거라니까요. 근데 100일 넘게 남았으면 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안 했을 상황보다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어울리는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